이어서 연구본부 두 번째 성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4발제부터 제6발제까지 6개의 발제를 하고 나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발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께서 법제 이력조사 연구 2 국토계획법에 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제 이력조사 연구 2라고 하는 건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주요 법령에 대한 법제 이력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로 올해 제가 국토계획법에 대한 법제 이력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 법제 이력조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법제도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특성이죠. 지금 법제도는 저는 이제 유기체로 보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먼저, 그,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의 특성상, 그, 이력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요약물 중심으로 해갖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토론자이신 그 허광무 교수님께서는 이미 다 읽어보신 걸로 말씀이 계셔갖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이력조사의 의의는 기본적으로 대상 법률의 법제사적 변천과 제도의 변화 과정을 정리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체계가 어떻게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는 연구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요번 해에 2021년도 그 법제 이력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법제는 굉장히 많은 제도가 통합돼서 체계를 이룬 것으로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개별 법령에 특히 이제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 체계를 통합하고 개발행위 허가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토지거래 허가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통합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발법제들,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과 같은 개발법제들과 결합해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제를 제가 이력조사를 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은 국민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체계, 또 용도지구, 용도지역 구역제, 개발행위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왜 빈번하게 개정이 되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관점에서 조사를 했고요. 네. 또 국토계획법제를 제도별로 제도가 한 8개에서 10개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도별로 변천해온 이력을 좀 살펴보면서 국토계획법이 당초에 목적했던 취지대로 발전해 왔는지,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정에 제가 그 주되게 이제 살펴본 것은 국토계획법 제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제 경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는 1962년에 이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 단위로 이제 개정을 하다가 물론 산업화와 도시화의 그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체계가 정립돼 오다가 1994년에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난개발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재편을 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또 난개발의 주된 요인이었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를 하죠. 그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시키고, 도시지역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유지하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
이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제도들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또 지방 분권 정책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주택 정책, 각종 개발 정책 과정에서의 변화 등이 이른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다른 법령, 특히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지침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빈번하게 개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각각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별로 그 재개정 빈도가 높은 조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총칙에서 정의 규정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총칙에서 정의 규정은 국토계획법은 기본적으로 시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 공공시설과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체적 조문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조문의 변경이 정의 규정의 변경으로 이어집니다. 또 정의 규정 자체가 시설 개념을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서 또 그 자체로서 실체적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결정이 났던 그 골프장 같은 대중골프장 같은 경우가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지방분권에 따라서 도시계획 권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변화가 됩니다. 또 계획 체계로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체계가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위치 지어져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의 실체적 연관성이 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가 이제 광역화되면서 여러 도시가 이제 광역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된다는 한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과의 관계, 또 국토균형발전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는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함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적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해서 빈번한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 국민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완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국토계획법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개발행위 허가 제도인데요. 본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던 것이 비도시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죠. 농림축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대상행위가 축소 조정되고요. 또 도시의 확장에 의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랑 성장관리 방안 제도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장은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등 도시 문제의 패러다임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의미상으로는 토지 수용권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인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7장은 사업 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고 개발 사업의 절차 간소화 또 실시계획 인가권의 지방 이양 등이 반영돼서 개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법제 이력 조사 국토계획법을 조사하면서 들었던 뭐 시사점이랄까요?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은 도시문제에 대한 계획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개발법제를 형성하는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통합적 국토관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천 과정은 일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 이래 18년 동안 27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더 많습니다. 다 합쳐서 한 80여 차례 정도가 개정이 됐는데요. 이 국토계획법에서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가 결국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시지역에서의 계획적 관리하는 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비도시 지역의 도시 팽창,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난개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성장관리 방안 제도나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변천을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은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가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국토계획법은 인구의 감소와 빈집 문제 등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주변 지역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 시설 중심의 토지 이용 규제 체계, 제가 그 난개발의 개념이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기반 시설이 미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면 기반 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니까 난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물리적 시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 물리적 시설의 종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현재 그 국토계획법의 토지 이용 규제 체계는 물리적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향후에 바람길, 경관의 확보와 같은 비물리적 가치, 이른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물리적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미시적인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토관리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관리가 보다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편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언하면서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한용 선임 연구위원님 발제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순서를 발제 토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바로 최한용 박사님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이신 허강무 교수님으로부터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허강무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대학교 허강무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허강무입니다. 먼저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를 이렇게 진행해 주신 우리 최한용 박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은 마치 그 3만 개의 부품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등의 굉장히 수많은 그런 세부적인 정책과 그 다음에 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법제 이력조사를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또 첫 작품을 내놓으신 우리 최 박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토와 관련된 이 공간계획은 가장 최상위의 국토기본법, 그래서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하위 계획으로 지역계획, 구문계획, 그 다음에 또 지역마다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도시계획 안에서도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계획과 그다음에 각종 그 계획을 구현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우리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법제 이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해석할 때도 또 개정을 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기가 매우 어렵고 매번
담당했던 공무원 또 그걸 연구 용역했던 연구 책임자들을 찾아서 수소문하는 수준에서 그동안 우리가 법제 이력을 확인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사실상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 그다음에 관련 업자들의 업무 매뉴얼에 가깝게 관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는 이번 우리 최 박사님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마치 법원에서 판례를 정립해야 하듯이 법제 이력을 어느 기관에선가 지속적인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국회에서도 법제 과정에서의 검토 보고서 수준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용적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재산권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이죠. 건폐율은 20에서 한 100%까지 적용을 하고 용적률은 50에서 1500%까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용적률을 몇 프로 적용하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수치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처음에 이 만들어졌던 그 근거들은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굉장히 그 국토계획법에는 이러한 식의 법제 이력이 누락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향후에 정립이 필요한데 이 연구가 그러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사실 이러한 국토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뭐 전문적이고 매우 기술적인 그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는 행정수단이기 때문에 뭐 종합적이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그런 재량권이 부여되다 보니까 이러한 법제 이력들이 사실상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그냥 논의가 되지 법제 이력으로서 관리되지 않는 그런 특수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국토계획법의 법제 이력이 이렇게 정립돼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이런 행정계획이나 국토계획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역량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뭐 다양한 형태의 비교역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제 이력이 있다고 하면 그 비교역량할 때가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법제 이력 조사는 매우 중요한 필요한 그런 조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좀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각 부처에서 또 각 법에서 정보체계 구축,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법 개정에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인 그런 조치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 이력에 대한 것들도 좀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디엔가 좀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법제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에서 좀 지속적인 법제 이력을 관리하는 저는 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기본법이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첫 발을 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기본법에 이런 법제 이력을 좀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을 둔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같은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중요한 특히 뭐 모든 걸 다 못한다고 하면 이런 국토계획법 같은 중요한 그러한 또 매년 법이 개정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법제 이력이 DB화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개되고 투명화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의 효율성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현영 박사님의 연구는 큰 한 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제 이력 조사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을
아주 잘, 분류를 해서, 향후에 이제 지속적인 연구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고, 정말, 우리 최한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강무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강무 교수님의 토론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참 잘 정리가 안 된 듯해서 항상 이 보고서를 내면서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칭찬을 해주신 것과 또 앞으로 향후에 이 법제 이력 조사가 우리 이 입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갖고 굉장히 고무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계획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기본적으로 그 법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과정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경험치에 근거해서 뭔가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고,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계획재량과 관련해서 이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판례를 제가 하나 봤는데,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했는데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경관을 해친다는 의미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를 증명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른바 데이터 기반 또 증거 기반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에 있어서도 특히 법제 이력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 연구보다 더 한 걸음 나가셔갖고 행정기본법의 법제 이력에 대한 근거, 이력 조사에 대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제언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번에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국토계획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법제 이력의 그 세부적인 의미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네.